안녕하세요. 제 차를 포함해서 총 6대가 그 충돌로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쌩쌩 달린 구간도 아니고 큰 사고 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때 아이고 1차로 차량이 앞에 차랑 부딪힐 것 같은 오른쪽으로 확 피한 거군요. 그 차랑 부딪히면서 사고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멈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계속 차가 빙빙 돌았던 건가요? 멈추질 못하죠? 첫 번째 충돌 상황에서는 정신은 있었는데 두 번째 충돌 이후에는 제가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요. 이번 사고로 의뢰인차가 360도 한 바퀴 돌면서 5대의 차량 계속 부딪히는 바람에 성한 곳은 문 한 짝만, 의뢰인도 목과 어깨, 허리 이런 쪽이 불편해서 3주 동안 입원했고요. 지금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상대편 보험사에서 8대2로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네, 과실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차가 이때 바로 틀어 들어오는데요. 앞에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차랑 부딪힐 것 같으니까 오른쪽 핸들 틀면서 의뢰인차를 때린 거죠. 그런데 상대편 차가 들어온 게 불과 상대편 뒷범퍼랑 의뢰인차 앞범퍼랑 간격이 한 1, 2m 될까요? 그거는 의학소리도 못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죠. 예상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는 100대 0입니다. 의뢰인은 학원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그런데 앞차와 거리가 충분하지 못했었나요? 안전거리는 확보를 해온 상태였거든요. 길이 눈길이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밀리면서 그냥 갔다가 박았어요. 그런데 거기만 눈이 쌓여 있고 다른 데 눈이 없네요. 왜 거기만 눈이 쌓여 있었던 건가요? 주유소에서 눈이 있던 걸 그러니까 길에다가 다 청소를 하면서 그 눈을 길에다가 다 쌓아놨는지. 주유소에서 눈을 한 군데 모아놨다가 이걸 도로에다가 이렇게 던진 거였군요. 제가 뒤에서 박은 거니까 100%라고 하더라고요. 주유소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미끄러지도 않는데 왜 저 혼자 미끄러져서 사고 나냐고. 네, 자기네는 잘못 없다는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주유소 쪽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요? 이와 관련된 화재의 판결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진 11월의 어느 날 소형 승합 화물차를 운전하는 김 씨는 컴컴한 새벽에 화물을 운반한 중이었습니다. 편도 2차로 도로에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요. 난데없이 도로에 빙판길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두워서 미리 발견하지 못한 김 씨.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오른쪽에 있는 수로로 차가 처박혔고 머리를 크게 다쳐서 그만 사망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아하. 다른 데는 괜찮았었는데 왜 거기만 길이 얼어 있었을까? 얼음을 따라서 가다 보니 물이 흘러나온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로 오른쪽에 공장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물을 흘려내려 보내서 그게 도로로 흘러서 얼었던 겁니다.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들은 그 회사에서 물을 흘려보내 빙판길이 돼서 위험해져 사고 났으니까 그 회사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회사에서는 그 차만 지나간 게 아니라 다른 차도 지나갔는데 다른 차는 괜찮았다. 왜 당신만 사고를 났느냐. 우린 책임이 없다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곳이 빙판길이 아니었으면 사고는 안 났을 텐데 빙판길 형성 때문에 사고가 났다. 따라서 물을 흘려보내 빙판이 형성되도록 한 그 회사의 책임 30, 조심하지 못한 운전자 잘못 70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주유소 사건, 눈을 길에다 던져갖고 이 눈 때문에 바로 서지 못하고 미끄러진 거, 이 주유소의 책임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화재 판결을 살펴본 그 사건은 밤이었죠. 얼어있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번 사고는 낮이고요. 눈이 보입니다. 눈이 보이니까 화재 판결은 70대 30이었는데요. 그거보다는 운전자 잘못이 조금 더 커야 되겠죠. 의뢰인과 주유소 80대 20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집에 가는 길이었답니다. 거의 집에 도착했는데 어이구, 뭐랑 부딪힌 건가요 갑자기? 아, 저기 오른쪽에 차 한 대가 보이네요. 예. 근데 그 차가 눈 깜짝할 사이에 내려와서 막 지나가는 의뢰인차 옆면을 부딪힌 거였군요. 저를 1차 충격 이후에 주정차 여기 돼 있던 차량도 박았는데 계속 헛바퀴를 돌면서 연기가 좀 뿜어나와서 저는 급발진 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이곳은 병원 주차장입니다. 상대 차 운전자는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는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허리가 안 좋으신 할아버지셨는데 진통제 비슷한 그런 주사를 맞으신 것 같습니다. 상대편 운전자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무통 주사를 맞았답니다. 다리 쪽에 감각이 없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엑셀을 계속 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쑥 내려왔다는 겁니다. 브레인차는 옆부분이 크게 망가졌어요. 사고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주행 중에 사고 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방 주시태만으로 이거는 10% 과실이 억울한데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상황 다시 보시죠. 의뢰인이 가고 있습니다. 2차로엔 차들이 쭉 주차돼 있어요. 근데 상대편 차가 어디서 나왔나요? 여기 보이네요, 저기. 이거는 블랙박스 영상에 찾으니까 보인 거고 의뢰인이 운전해서 갈 때는 안 보였을 겁니다. 자, 게다가 여기가 골목길이 아닙니다. 골목길이었으면 혹시 나오는 차가 있을지 몰라서 의뢰인도 조금 조심을 했어야 되겠지만 골목길이 아니고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럴 때는 나오기 전에 저 차가 여기에 멈춰야 됩니다. 멈춰서서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안전할 때 들어왔어야 되는데요. 멈추기는커녕 저기서부터 왕! 따라서 이번 사고는 과실 비율 100대 0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상대편 운전자가 병원에서 무통수를 맞았어요.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았어야 돼요. 예. 약효가 지속이 되는 동안에는 그 운동 기능도 떨어지고 감각도 떨어지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터를 밟는다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만 밟아야 되는데 떼어야 되는데 발을 못 띈다거나. 그러니까 그럼 운전을 사고가 못하게 일어날 수 병원에서 고지를 해줘야죠. 내시경, 이 내시경 아시죠? 수면 내시경은 사람을 잠재우는 건데요. 수면 내시경 검사 받았을 때 그때 운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수면제의 그 잔류 효과가 남아 있어서 나는 멀쩡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운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치술한 당일은 운전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영국이나 유럽 쪽에는 24시간 동안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운전하면 처벌된다는 거 아십니까? 도로교통법은 약물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는 운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본드 흡입, 부탄가스 흡입 이런 상태에서는 운전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수면 내시경 했을 때 프로포폴, 잠 안 올 때 먹는 졸피뎀 그게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그 약효에서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운전하면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됩니다. 그럴 때 사고나 사람이 다치면 11대 중과실이에요. 그런 위험한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을 때 그날 운전하면 절대 안 되겠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과실 비율이 궁금하십니까? 저희 몇 대 몇에 제보해 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